구독,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우리 사는 이야기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연자분이 보내주신 이야기 시작해볼게요. 안녕하세요. 명절을 앞두고 많은 분들이 생각이 참 많아지는 시기일 것이란 생각이 들어요. 인터넷에서 며느라기라는 말을 본 적이 있는데요. 웹툰에서 시작된 이 말은 이게 결혼하고 얼마 안 된 새색시들이 시댁에 잘 보이려고 애쓰고 칭찬을 받고 싶어하는 그런 시기들을 말한대요. 저는 참 이 말이 공감이 되더라고요. 시댁에 마냥 예쁨만 받고 싶은 이 시기가 생각보다 오래 갔었거든요. 아이를 낳고 맞은 첫 명절에야 제가 이런 줄 알았으니 주변 사람들 속이야 오죽 터졌을까요? 생각해보면 아기를 낳고 200일도 안 돼서 거기 앉아서 전을 부치고 있던 제가 참 미련하다 싶지만 자세한 이야기는 좀 이따가 풀고요. 요새는 그냥 직장 상사를 모시듯 그렇게 시부모님이랑 관계를 유지하며 살고 있어요. 그런데 일이 터졌던 당시에는 정말 속이 상해서 남편조차도 보고 싶지 않았거든요. 저보다 더 화가 나서 이 상황을 전부 엎어버리셨던 친정 아빠에게 감사하는 마음과 함께 솔직히 이제 결혼 생활을 시작하는 많은 여자분들이 이 며느라기 시기를 얼른 지내버리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제 썰을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저희 친정 아버지는 평소에 부처님 가운데 토막이니 선비니 하는 평을 들으시는 점잖은 양반이세요. 좀처럼 화를 내지 않는 분인데 이런 사람들 특징이 있잖아요. 한번 화가 나면 불같이 화를 내시고 그 사람이 있는 방향으로는 물도 안 마시는 성격이시죠. 저희 엄마가 그 성격을 맞추고 사시느라 조금 괄괄해지신 측면이 있는데 식구들은 다 알아요. 평소에 잡혀 산다고 하는 아빠가 사실 집에서 실세라는 것을요. 저는 여동생이 하나 있고요. 여동생은 아직 결혼을 안 했어요. 저는 오래 사귄 남자랑 결혼을 했는데 그게 지금의 남편이에요. 남편은 경상도에서 서울로 상경에 자리를 잡은 사람이고요. 저희는 명절마다 경남지방으로 제사를 지내러 가요. 결혼을 한 후 바로 임신과 출산을 한 저는 사실 허니문 베이비를 가졌어요. 그래서 임신한 무거운 몸이라 제대로 된 명절상을 차려본 적이 없었죠. 저희 친정은 제사가 있긴 하지만 생전에 어르신들이 좋아하시던 음식들을 많이 올려요. 맛있게 잘 된 게 있으면 그 음식을 듬뿍 올리고 저희 할머니가 생전에 땅콩 카라멜을 좋아하셨기 때문에 그 카라멜도 상에 올리고 식사 후 믹스커피도 듬뿍 타서 한 잔 올리고 그런 집안이에요. 그런데 시댁은 그게 아니더라고요. 임시 때는 거의 앉아서 음식을 도우는 신용만 했었어요. 임신한 며느리를 부리시진 않으시더라고요. 아 낳고 하면 된다. 아 낳으면 어차피 다 하게 된다. 아니에요 어머니. 지금도 이런 건 도울 수 있어요. 나중에 해라. 나중에 낳고 나면 하기 싫어도 시킬 끼다. 좀 무뚝뚝한 구석이 있는 분이었는데 뭐 표현을 못하셔서 그런 거다 싶었죠. 그러다가 제가 딸을 낳았어요. 첫 아는 고추를 달고 낳아야 하는데 제왕절개를 해서 아직 링거를 달고 있는 제 옆에 와서 시어머니가 아쉽다는 듯 그러시더라고요. 괜찮다. 둘째는 아들을 떡 낳으면 되자. 남아선우사상 말만 들었지 내 시댁이 어째 그런 집이구나 해서 서러워서 눈물이 났던 기억이 나네요. 그런데 이게 또 마냥 이쁨만 받고 싶었던 시기라서 아들을 못 낳은 게 마냥 제 탓인 양 자책을 했던 기억이 나요. 저희 수빈이한테 정말 몹쓸 생각을 한 거죠. 그렇게 아기를 낳고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내 새끼를 키운 지 200일도 안 되었을 때 산후 후 처음으로 명절을 맞았어요. 출산해보신 분들 다 공감하시겠지만 아기 태어나고 200일 정도에는 애 엄마들이 내 몸은 다 회복이 되었다고 생각할 시기고요. 지나고 나면 그 시기 조심하지 않으면 몸이 작살난다고 과거의 나에게 소리치고 싶은 시기이기도 해요. 그런데 저희 시어머니 빈말을 하는 분이 아니시더라고요. 너 나았겠다. 이제 명절에 처음으로 조상님들한테 인사를 시키자. 네 어머니. 애미 네가 음식을 해야 공을 들이는 거다. 거 앉아서 전을 부치거라. 200일 전으로 아기 밤낮이 바뀌어서 남편도 저도 고생을 하고 있었는데요.
그 전날에도 4시 넘어서 아이가 잠들었거든요. 그런데 명절 준비한다고 새벽같이 차를 달려와 아침에 도착을 했으니 피로도는 극에 달해 있었죠. 그리고 전날 저녁부터 제가 먹은 게 없었어요. 남편은 회사에서 저녁을 먹고 왔는데 저는 밥을 포기하고 눈을 붙이기 바빴거든요. 그렇게 꼬박꼬박 졸면서 전을 부치는데 속이 비니까 자꾸 손이 가더라고요. 몸에 힘도 없으니 열량을 필요로 하는가? 갓 부친 기름 부치가 입에 잘도 들어갔어요. 솔직히 결혼 전에는 다들 즐겁게 제사 준비를 했지 이렇게 본격적으로 준비를 하지 않았거든요. 전 부치는 엄마 옆에 앉아서 전도 주워 먹고 명절이면 살찔 걱정을 했지 음식을 만들 걱정을 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런 제 손놀림을 어머님이 영 마음에 들지 않으셨나 보더라고요. 제가 또 오징어 튀김을 좋아해서 좀 못생기게 튀겼다 싶은 건 좀 집어 먹었거든요. 아야! 그러다가 제가 뜨끔한 통증에 비명을 질렀죠. 어머님이 튀김을 젓가락으로 꺼내던 제 손을 국자로 때리신 거예요. 집던 튀김은 당연히 냄비로 떨어지고 기름이 저한테 튄 거죠. 어머니! 어머니는 그렇게까지 놀랄 줄 몰랐다는 듯 머쓱하게 웃으시면서 그러시는 거예요. 잉! 이걸 네가 다 먹고 있으면 어쩌노? 조상님이 왜 들어가고 나서 우리가 먹는 것이지. 아니 그렇다고 손을 이렇게 때리시면 어머니 저 너무 뜨거웠어요. 조상님이 주실 복도 안 주시겠다. 이렇게 돼지 같은 며느리를 보았나 하고. 농담처럼 얼버무리시려 하는 것 같았지만 진짜 머리에 열이 확 오르더라고요. 잠도 못 자서 짜증이 머리 끝까지 올라 있는데 큰일 날 뻔했다는 생각이 들었죠. 그래서 튀김 젓가락을 탁 내려놓고 저희 아기가 자고 있는 방으로 들어갔는데 그 옆에서 남편이 자빠져서 자고 있더라고요. 너무 얄미워서 머리통을 발로 툭툭 차서 깨웠더니 아, 왜 사람을 이렇게 차서 깨워? 하면서 불평을 하는 거예요. 자초지종을 설명하니 남편도 예의 그 뻘쭘한 미소를 지으면서 우리 집은 원래 아침을 안 먹고 제사 끝나고 음복을 해 하면서 집안 분위기가 원래 그렇다는 식으로 몰고 가려고 하더라고요. 그럼 내 손목은 국자로 왜 치시냐고, 그게 교양이 있는 짓이냐고 하니 적반하장이라고 벌컥 화를 내더라고요. 원래 사람이 그런 걸 어떻게 해? 그냥 그러려니 하고 넘기면 되잖아. 저는 그 자리에서 싸우기 싫어서 딱 입을 다물었고 다음날까지 시댁에서 지내고 집으로 올라오기 시작했죠. 그런데 남편이 돌아오는 차 안에서 입이 대빨 나와 있더니 너는 어쩜 그런 걸 가지고 하나하나 트집을 잡냐? 내가 장인어른하고 장모님 보고 그런 적 있어? 하더라고요. 우리 엄마 아빠는 오빠한테 안 그러니까 그렇지. 바른 말을 했더니 2차전이 시작됐어요. 항상 너는 우리 집에 다녀오면 이런다부터 시작해서 정말 친정가게 앞에 쌈질을 제대로 했죠. 혹시나 운전하다가 잘못될까봐 휴게소에 내려 싸움을 시작했고 저희가 악지르는 소리에 아기는 뻥뻥 울기 시작했어요. 그 순간은 너무 비참하더라고요. 그렇게 대충 화해를 하고 안 좋은 상태로 친정집에 도착을 했죠. 평소 허허 하시는 아버지는 제 표정이 안 좋은 걸 보고 바로 딱 표정이 바뀌시더라고요. 중간에 휴게소에서 속이 너무 상해서 여동생한테 전화해 한참 울었는데 이 기집애가 그걸 부모님한테 홀랑 일러바친 모양이었어요. 엄마는 아예 방에 들어누워서 저랑 남편을 맞이하지도 않았는데 겨우 결혼 하나로 날 이렇게 사랑하는 부모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구나 싶어 제 마음이 더 아팠죠. 남편은 뭐가 그리 당당한지 이상한 농담을 하면서 분위기를 띄워보려고 하더라고요. 모지리가 따로 없었어요. 가만히 그 분위기를 보시던 아빠가 휴대폰을 꺼내 드셨어요. 남편이랑 저는 아빠의 그 모습을 바라보고 있었죠. 안녕하십니까 사돈. 얼굴의 심각한 표랑은 전혀 다르게 밝게 웃으며 인사하는 아빠는 저희 시아버지한테 전화를 거셨더라고요. 아, 예 사돈. 덕분에 잘 지냈습니다. 우리 아이랑 애들은 집에 무사히 도착을 했습니다. 아빠가 그대로 식탁에 휴대폰을 올리시더니 딱 스피커폰으로 돌리시더라고요. 얘들아, 잘 도착했다고 어른들에게 인사를 해라. 기본이 안 되어 있구나. 아, 예. 아버지, 집사람이랑 잘 도착했어요. 건강하게 잘 지내고 계세요. 저는 마음이 안 풀려서 입을 안 열었죠. 아빠가 왜 저러나 싶었어요.
그랬더니 아빠가 엄한 표정으로 너도 인사를 해라 그러시는 거예요. 아, 네, 잘 도착했어요. 그렇답니다, 사돈. 그런데 이번에 저희 아이가 실수를 단단히 했다죠. 그 차례상에 올릴 오징어를 다 먹었다고 하던데요. 그것 때문에 올라오는 길에 애들이 단단히 다툰 모양입니다. 아니 뭐 그런 걸 가지고 쌈박질을 했답니까? 그러게 말입니다. 저희 애가 애를 낳고 200일도 제대로 안 된 상황에서 그 집에 가서 전을 부치면서 배가 고파 튀김이나 몇 개 주워 먹은 모양인데 그 꼴을 보니 제가 사람을 여러모로 잘못 본 모양입니다. 내 상년회를 하면서 사돈이랑 안사돈이 아주 점잖은 집안에 괜찮은 어른들인 줄 알았는데 지금 보니 남의 집 귀한 딸을 데려다가 종처럼 부려먹고도 손찌검까지 하셨다고 하더군요. 하하하. 아니 뭐 그렇게 말을. 부모를 보면 자식을 안다고 내 김서방한테도 지금 아주 많이 실망을 했습니다, 사돈. 여기까지 말한 아빠는 벙찐 남편의 어깨를 두어 번 툭툭 치더니 전화기를 들고 베란다로 나가시더라고요. 네네, 사돈. 저는 이렇게 딸 자식이 반쪽이 되어 돌아온 꼴을 보니 영 팔불출이라 마음이 아픕니다. 요새 아이들을 많이 낳는 것도 아니고 딸아들 구분이 어디 있답니까? 아, 안사돈이십니까? 안사돈도 그렇지 같이 애를 낳은 어머니 입장에서 몸이 아직 덜 회복된 아이의 손목을 그렇게 매질을 하십니까? 저도 이번에 정말 단단히 마음을 먹었습니다. 다음 명절부터는 저희 아이는 제가 데리고 있을까 하는데 어떠십니까? 그렇죠, 그렇죠. 제가 지금 조금 흥분을 한 부분이 있긴 합니다. 이해합니다. 네네. 그래서 저는 저희 애를 내치신데도 그냥 없던 일로 할 생각이 있습니다. 이쯤 되니 남편 얼굴이 사색이 되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냥 고부 갈등쯤으로 생각한 일이 이렇게 일을 키우니 당황을 많이 했었나 봐요. 하하, 사돈. 제가 저희 딸을 늦게 본 자식이라 고이고이 길렀는데 손목에 있는 자국을 보니 마음이 아파 그럽니다. 손찌검 한 번 해본 적이 없이 기른 자식인데 애를 낳고서 그렇게 굶고 일을 하다가 맞기까지 했다고 하니 부모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이쯤 되니 시부모님이 뭐라고 사과를 좀 하셨나 봐요. 제가 좀 다혈질이 되어나서 말입니다. 더 이상 말을 하면 제가 좋은 말이 나갈 것 같지가 않습니다. 전혀 다혈질이 아닌 것 같은 얼굴로 아빠가 말씀을 하시더니 대답도 안 듣고 전화를 덜컥 끊어버리시더라고요. 그리고 말씀을 하셨죠. 지금 명절 다음 날이긴 한데 우리 사돈댁이 저렇게 조상을 공경하는 분이니 본받아서 나도 상을 제대로 올려야겠다. 그러시더니 여동생을 끌고 나가서 장을 엄청나게 봐오시더라고요. 자식들이 왔는데 비루한 명절 음식을 먹일 순 없지. 우리 딸은 애를 낳고 얼마 안 되었으니 아기나 보고 있고 김서방이 좀 돕게. 남편은 여전히 벙찐 얼굴로 아빠가 하란 대로 음식을 다듬고 전을 부치더라고요. 그렇게 잘할 수 있는 인간이라는 걸 처음 알았네요. 자네 장모가 자네 좋아한다고 저렇게 오징어를 사뒀지 뭔가. 원래는 데쳐서 숙회나 할까 했는데 이번에 오징어 튀김을 제대로 못 먹었다니 이거라도 튀겨서 자네한테 실컷 먹여야지. 시댁에서 무슨 소리를 들은 건지 남편은 찍소리도 못하고 통 오징어를 손질해서 오징어 튀김을 만들기 시작했어요. 그걸 그렇게 동글동글하게 자른 사람이 어딨어. 칼집을 내서 쭉쭉 펴야지. 침대에 누워있던 엄마도 자리에서 일어나 한 소리 거들었죠. 그렇게 하루 종일 명절 음식을 만들고 저는 실컷 오징어 튀김을 먹었어요. 그렇게 남편이랑 온 집안 식구가 만든 명절 음식이랑 맥주를 한 캔 하면서 저기 아버님 하고 남편이 말꼬를 트려고 하자 아빠가 손을 내저으면서 말씀하시더라고요. 내가 이번에 사돈 어른들한테 잘못을 했어. 근데 이건 어른들이 할 일이지 자네가 나설 일이 아니야. 우리 집 아이는 김서방이랑 잘 살라고 결혼을 시킨 거지. 어른들이며 조상님들을 내 딸 가라 걷어먹이라고 결혼을 시킨 게 아니야. 내가 그동안 김서방을 참 좋게 봤는데 이번에는 정말 실망이 크네. 앞으로 하는 걸 봐서 결정을 할 거야. 다 큰 성인들을 데리고 오니 많이 한 나도 잘못이네 반. 수빈이를 생각하면 자네도 내 마음을 알 거야. 이제 애비가 되었으면 부모 편에서도 생각을 할 줄 알아야지. 아기 이름이 나오니까 남편이 고개를 푹 숙이더라고요. 그리고 남편이 어떻게 이야기를 했는지 다음 명절부터는 차례만 지내면 바로 친정으로 올라오게 되었어요.
저도 딱 가서 할 노릇은 했고 시부모님도 더 이상 선을 넘지는 않으시더라고요. 아직 이혼은 하지 않고 살고 있지만 남편도 참 많이 바뀌었고 아빠는 그 다음엔 딱 그 일을 덮고 아무렇지도 않게 남편을 식구로 대하고 계세요. 결국 딸 자식은 아빠 그늘 밑에 있구나 하는 걸 깨달은 사건이었죠. 그리고 그 다음에 저는 시댁의 직장 상사를 대하는 마음가짐을 가지기로 했는데요. 정말 놀랍게도 마음가짐을 고치고 나서 오히려 사이가 더 좋아졌어요. 비굴하게 납작 엎드리는 게 답은 아니었던 것이죠. 그래서 지금 저는 결혼을 앞둔 아가씨들에게 이런 조언을 참 많이 해요. 나 때는 몰랐는데 정말 모든 여자한테는 며느라기가 있는 것 같다고. 그 시기를 잘 넘겨야 독립된 가정이 되는 것이라고요. 사연은 여기까지였고요. 우리 사는 이야기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